뭐 어쨌거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됐다. 지난 시간에 열심히 이제 빛의 종류 뭐 아니면 그 종류에 따라 분류를 어떤 식으로 했냐. 모든 빛은 속력이 똑같아요. 그죠? 대신 뭐가 다른 거야? 파장에 따른 진동수가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진동수가 이제 조금 이따 할 건데 이 빛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때가 있어요. 빛을 입자로 볼 때 하고 파동으로 볼 때 하고. 근데 둘에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입자로 보든 파동으로 보든 진동수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세요. 어떤 면에서 접근을 하든 간에. 그래서 어쨌거나 진동수가 큰 빛은 이제 어떤 애들이 감마선이나 엑스선 이런 애들은 진동수가 크니까 에너지가 세서 투과력이 좋은 거고, 상대적으로 진동수가 작은 애들은 파장이 길어. 파장이 긴 애들은 장점이 뭐냐면 되게 구석구석 멀리 가요. 이런 장애물들 통과를 잘해. 그래서 얘네를 어디다 쓰는 거? 통신에 쓰는 거야. 무선 통신의 전파 영역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전파 영역쯤 돼야 파장이 적당히 길어져서 건물 곳곳 이 빈틈을 따라서 빈틈을 넘어서서 장애물을 넘어서서 이 파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파 영역을 쓰는 거지. 그런 얘기들이 전자기파의 종류나 뭐 전자기파의 이용 이런 단원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원래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이 간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걔를 잠시 접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오늘은 뭐 궁극적으로는 광전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 빛의 이중성, 그 다음에 물질의 이중성 뭐 이런 얘기를 마무리를 해야 돼서 그래서 오늘은 초반부는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 뭐 이중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어떤 무언가가 본질이 무엇이냐에 이제 궁금증을 가진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두 가지의 설들이 있었어. 빛의 본질은 입자야 라고 주장을 하는 입자설. 아니야, 빛의 본질은 파동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파동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니야,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져. 대신 파동성을 도드라질 때는 입자성을 살짝 숨기고 입자성이 도드라질 때는 파동성을 살짝 숨기는 거지 그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집니다 라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빛의 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광전 효과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났어. 이건 그냥 현상이야. 나타났어. 금속판에다가 빛을 쬐었는데 그 금속판에서 전자가 막 튀어나와. 뭐 눈으로 본 건 아니겠지만 무슨 실험을 했겠죠. 그래서 광전 효과라는 현상이 나타났어. 그래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접근을 했겠지. 그 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이라고 하는 빛은 광자라고 하는 입자야라는 설로 접근을 했더니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빛은 입자구나가 된 건데, 근데 또 빛이 회절도 하고 간섭도 한단 말이지. 회절이나 간섭은 파동밖에 못해요. 입자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는구나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가면 뭐가 되는 거야? 빛도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라고 하는 존재들도 파동성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물질의 이중성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그 결과 이제 어마어마한 현미경이, 전자현미경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초반부는 광전 효과라고 하는 현상이 무엇이고 이걸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설명했는가에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자, 먼저 광전 효과가 뭔지 하기 전에 빛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빛의 본질이 뭘까? 빛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답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빛은 말이야 입자야. 빛은 입자야. 뭔가 많이 하던 건데. 자, 누가 봐도 분필은 입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던졌어. 튕겨 나오잖아. 이거 반사야, 얘들아. 반사. 알갱이가 가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되돌아 나오는 거야. 반사예요, 분명히.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입자들이 반사를 하고 굴절을 합니다. 뭐 장치가 없지만 여기다 수조가 있어. 물을 담아놓고 선생님 분필을 똑같이 집어 던졌다 쳐.
그러면 그 분필이 이동하는 모습이 분명히 공기 중에서 하고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고 경로가 달라질 거야. 이게 굴절이지 뭐. 그지? 그래서 입자라고 하는 존재가 반사를 하고 굴절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빛도 그래. 그러하니 빛의 본질은 입자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입자설이에요. 입자설을 이제 제안을 한 또는 주장을 한 학자들이 누가 있는 거냐면 뉴턴이 있고, 조금 이따 얘기할 아인슈타인이 있고, 콤프턴이라는 사람이 있어. 뉴턴은 빛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미립자,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이제 배열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고. 아인슈타인은 그 빛의 입자라는 거에다 이름을 붙였어요. 광자 또는 광량자 하고, 특히나 이 광자로서의 빛의 에너지는 이제 진동수와 관계한다까지 발전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콤프턴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실험을 해요. 금속판에다가 X선을 쪼여요. X선은 누가 봐도 뭐니까? 파장이니까. 근데 파장인 빛을 쏘였는데 뭐 하게 됐어? 얘가 X선을 쪼인 금속판에서 쪼이고 되돌아 나왔을 때, 반사해서 나왔을 때 파장이, 이 X선의 파장이 변하는 거야. 나는 분명히 동일한 X선을 쪼였는데 들어갈 때하고 금속판에서 튕겨 나올 때하고 파장이 달라. 들어갈 때 파장, 나올 때 파장이. 이걸 왜 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이제 뭘로 설명하냐면, 파장이 길어졌어. 반대로 진동수가 뭐해져서 줄었어. 그거를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이랑 비슷하게 설명을 해요. 왜 진동수가 준 거야?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왜? 금속판에 있는 전자를 튕겨내느라고 에너지가 줄어든 거야. 그래서 이 콤프턴이라는 사람도 빛이 알갱이고, 알갱이가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전자랑 충돌을 해갖고 안에 있는 전자를 튕겨낸 거야. 그 튕겨내는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나니까 되돌아 나올 때는 뭐 했다? 에너지가 줄어서 진동수가 줄어서 나왔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콤프턴이라는 사람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따 컴퓨터 실험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3명 정도가 입자다. 빛의 본질은 입자라고 주장을 한 거고, 이제 상대적으로 빛의 본질은 파동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우리 아까 하위언스의 원리라고 배웠죠? 물결파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물결파가 있으면 물결파의 그 다음 파면은 전의 파면의 모든 지점을 파원으로 했을 때 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 파면들이 모여서 새로운 파면을 만든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잖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여기서 내가 물결파가 이제 진동이 시작해서 콩 하고 진동을 시작을 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첫 번째 파면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가서, 그지? 그러면 요 모든 점들이 또 하나의 파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점을 파원으로 해서 그 다음 점을 파원으로 해서 그 다음 점을 파원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끝에 이제 만나는 동일한 선들이 다 만나서 그 다음 파면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이언스의 원리예요. 이게 되려면 무조건 파동이어야 돼. 이게 가능하려면. 물결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빛도 똑같아. 그러니까 빛도 뭐야? 파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이언스의 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섭을 안 해서 그러는데 영의 실험이라고 있어. 영의 실험. 영의 실험은 뭐냐면, 빛을 여기다 쏴. 방울을 쏘는데 이 앞에다가 칸막이를 하나 이렇게 둡니다. 이제 슬릿이라 그래요. 단일 슬릿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종이에 우리 커터칼로 살짝 긁으면 빈틈이 생기지. 그 정도의 간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정도의 간격의 슬릿을 두고 그 조금 떨어진 데다가 이런 식으로 이중 슬릿을 둬요. 그러면서 적당히 떨어진 데 스크린을 두면 이 스크린에 희한하게도 어떤 무늬가 생기냐?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런 무늬가 생겨. 저 무늬를 어떤 식으로 이것도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수조에다가 물 담아놓고 물로 하잖아요? 똑같이 나와요. 물결파가 좀 더 위로 솟은 모양, 안으로 내려간 모양,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요걸 이제 회절간섭 무늬라고 하는데, 물결파에서 나타나는 회절간섭 무늬가 빛으로 했는데도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빛도 뭐야? 파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영의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이라는 사람도 빛은 파동이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아는 맥스웰. 이 사람은 우리 어린이들은 맥스웰 하면 커피가 생각나진 않죠? 자, 커피 브랜드 중에 맥스웰이라는 브랜드가 있어. 자, 뭐 어쨌거나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뭐 한 사람이냐면 전자기파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자기파의 뭐도 속력이 광속하고 같은 거야.
그러므로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야. 동급이야. 왜? 속력이 같으니까. 같은 매질에서 속력이 같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빛도 뭐야? 파동이야. 로 마무리가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학자들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빛에 대한 접근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었다. 빛을 입자로 볼 것인가 파동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뭐 써보자면 입자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반사, 굴절이고요. 파동으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회절 간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절 간섭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지. 회절 간섭을 한다. 그러면 파동이어야 해. 반사 굴절을 한다. 이거는 입자도 하고 파동도 하는 거니까 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이 있었지만 지지를 받고 있었던 건 뭐였어? 파동설이었어. 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기 제일 좋아. 빛이 반사하는 거, 굴절하는 거, 회절하는 거, 간섭하는 건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경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회절 간섭문이 뭐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얘들아. 무지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온 다음에 물 웅덩이 같은 게 생겼어. 근데 그 물 웅덩이 표면을 이렇게 봤더니 무지개 무늬 같은 거 생긴다든지 아니면 밝고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도 다 회절 간섭이거든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은 파동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지지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할 광전 효과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해. 광전 효과. 이건 별건 아니고 어떤 실험을 하냐면 우리 예전에 검전기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검전기?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위에 동그란 금속 판이 있고 아래쪽으로 이제 금속 막대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는 금속 박, 은박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우리 쿠킹 오일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금속 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뭐 이렇게 유리병 안에 담겨 있죠. 이게 검전기라고 불러요. 검전기. 다른 구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유리병이나 뭐 뚜껑이나 뭐 이런 거 그냥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금속 판, 금속 막대, 금속 박 다 금속이야. 구조만 저렇게 해놓은 것 뿐이지. 그래서 내가 이 검전기를 흔히들 어디다 쓰냐면 기억나겠지만 얘에다가 내가 만약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 뭐 전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전자가 일로 올라가고 여기는 뺏겼으니까 이거 플러스를 띄어서 금속박이 벌어져요.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예전에. 그래서 이 검전기라는 존재는 전부터 있던 거야. 얘가 이제 어떤 데 이용이 되던 거야? 특정한 물체가 전기를 띠냐 안 띠냐 뭐 이런 거 알아보는데 우리가 이용을 하던 도구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빛을 쪼였어요. 빛. 자, 빛. 대체로 가시광선 말고요. 가시광선은 이제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자외선 같은 거 많이 쪼여요. 자외선. 자외선을 쏘인 거야. 그래, 자외선. 빛을 쪼였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금속박이 벌어졌어. 난 빛만 쪼였는데 얘가 왜 갑자기 벌어졌어 이렇게. 이게 벌어졌다는 뜻은 이 금속판 막대의 금속박으로 이은 이 금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전자 이동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전자가 나가도 되고 들어와도 돼요. 나가면 전반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었으니까 벌어진 거고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됐으니까 벌어지는 거고 어쨌거나 벌어졌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건 지금 이 금속판에서 전자가 나갔든가 뭐 들어왔던가 전자의 이동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근데 당연히 전자가 들어오기에는 뭔가 외부에서 뭔가 접촉한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생각을 한 게 뭐야? 빛을 쪼여서 전자가 튀어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자가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튀어나가는 거야.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 이건 광전효과라는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야. 금속판에 빛을 쪼였더니 뭐 했다? 금속판 표면에 있던 전자가 튀어나갔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하냐? 당연히 파동설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파동설로 설명을 하고자 하겠죠. 너무 간단해. 뭐라고 설명을 해서 파동이 이렇게 꿀렁꿀렁 들어가는 거야. 금속판에. 엄마야, 야, 산산조각 났어. 금속판에 파동이 이렇게 꿀렁꿀렁 들어갔어. 그래서 이 파동이 전자기장의 진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전기장이 요 금속판 안에 있는 전자에 걸리면 전자는 음전하를 띠잖아. 그러니까 이 전기장의 진동 방향으로 같이 진동을 하는 거야. 자, 빛이 뭐였냐면
전자기 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생각나나? 빛이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 치면 자기장 안 그리고 전기장만 해볼게요. 전기장이라고 치면 전기장이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랬거든. 이 전기장의 의미가 위로 진동, 아래로 진동 뭐 이런 의미야. 그래서 얘가 어떤 전자가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 저 진동 방향으로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금속판 안에 전자가 있었어. 여기 이렇게 생긴 파동이 들어오니까 얘가 흔들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럼 계속 파동이 나한테 들어오면 얘가 처음에는 살살 흔들리다가 점점 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이상이 되면 금속판에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도망을 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파동설로는. 그리고 이제 입자설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금속에 전자가 있었는데 알갱이가 와서 때렸어. 말 그대로. 충돌해서 나가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입자설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파동설로 설명을 했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아니었어. 빛의 본질은 입자가 이제 지지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광전 효과를 파동설로 설명을 했을 때 한계점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들어가서 흔들어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을 하면 이게 처음에 흔들릴 때는 살살살 흔들릴 거니까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반드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얘가 슬금슬금 흘리다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얻어서 뿅 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에너지를 얻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분명히 걸릴 것이다 라고 첫 번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의 빛을 쪼여주더라도 전자가 바로 튀어나오진 않을 거야. 전자가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전자가 충분히 에너지를 얻어서 튀어나가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야 라고 해요. 자, 전자가 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가 적은 빛을 주더라도 뭐 할 것이다? 오래 주면. 이게 아무리 에너지가 적은 빛이 들어와도 이게 오래 얘가 계속 에너지를 받으면 점점 이게 증가를 하니까 어느 순간 뭐 할 거다? 튀어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에너지가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의 입장은 진동수예요, 여러분. 진동수. 진동수가 작은 빛을 오래 비추면 광전 효과는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광전 효과는 일어날 거야. 오래 비추면.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가 센 빛을 비추면 튀어나온 전자가 더 큰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될 거야. 자, 에너지가 센 빛을 에너지라고 하면 안 되지. 세기가 센 빛.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에너지라고 말할 때랑 세기라고 말할 때 조금 달라요, 물리량이. 에너지라고 말할 때는 진동수와 관계하는 거고요. 세기라고 말하면요, 진폭과 진동수가 함께해요. 자, 빛의 세기라고 표현을 하면 나 빨간 분 필요해. 세기라고 하면 진폭의 제곱, 진동수의 제곱이에요. 진폭의 제곱, 진동수의 제곱. 그러니까 진동수가 약하더라도 진폭이 큰 빛이면 세기가 센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너지가 큰 빛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진동수가 큰 빛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어쨌거나 파동설로 설명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자 했어. 근데 셋 다 틀렸어. 자,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바로 나가. 빛을 쪼임과 동시에. 그래서 자, 바로 전자 이렇게 써볼게요. 빛을 쪼임과 동시에 바로 전자가 튀어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가 작다 크다는 의미가 없어요.
에너지가 작다 크다는 의미가 없고요. 에너지가 큰 빛, 작은 빛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금속의 종류마다 정해진 한계 진동수라는 게 있는 거야. 그 진동수만 넘어가면 오래 비추고 짧게 비추고 상관없고 에너지 세기가 센 빛이고 약한 빛이고 상관없어요. 뭐만 넘어가면 된다? 이거 둘 다야. 뭐만 넘어가면 돼? 한계 진동수만 넘어가면 그게 진동수가 큰 놈인지 약한 놈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광전 효과가 일어나요. 자,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자,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을 쏘였어. 그런데 세기만 센 빛으로 바꿨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만 관계가 있더라?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 말들은 혹시나 헷갈리더라도 조금 이따 얘기를 마무리를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의미만 좀 알아두시면 크게 보면 그냥 파동설로 광전 효과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간단히 말하면 못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이라는 걸 제안을 하면서 빛의 본질은 뭐다? 광자 또는 광양자라고 하는 입자다. 그래서 이 입자가 하나가 굴러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알갱이들이 굴러가고 있는 거야. 그게 알갱이의 흐름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갱이의 흐름. 알갱이들이 굴러가고 있는 거야. 그게 빛이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게 광양자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아인슈타인이 이걸 설명하는지 잠깐만 써볼게요. 얘가 제일 중요한 얘기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빛은 알갱이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여기 금속판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오는 거야. 쟤네들이 진동수에 따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굴러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와갖고 요 안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 해서 때려서 튕겨내는 거야. 때려서. 이렇게 쿵 한 놈 내고 그 다음 놈에서 또 쿵 한 놈 나가고 또 그 다음 놈에서 쿵 한 놈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전자가 계속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광전 효과를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 광자로서의 빛의 에너지는 광자로 빛을 보았을 때 빛의 에너지는 뭐하고만 관계가 있냐? 진동수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써요. 광자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플랑크 상수는 그냥 상수야. 진동수. 즉, 이 진동수가 커질 때만 광자로서의 빛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광자로서의 빛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광전 효과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자, 보세요. 요 언덕이 금속의 종류에 따른 한계 진동수를, 한계 에너지를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언덕을 넘어갈 정도는 에너지가 들어와 줘야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요 언덕을 흔히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금속의 1함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앞에 역학에서 배운 1과 같은 개념인데 헷갈리니까 그냥 용어만 알아두세요. W라고 표현을 해요. 똑같이 1로. 대신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결국엔 이것도 에너지잖아. 그지? 요 정도의 에너지는 있어야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플랑크 상수 곱하기 한계 진동수로 표현을 해요. 이거를 요즘은 한계 진동수라는 표현보다 문턱 진동수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문턱이야. 저 턱은 넘어가 줘야 돼. F0보다는 높은 진동수의 빛을 쏘여야 이 금속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속의 일함수는 뭐에 따라 달라지겠어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에요. 알루미늄, 칼륨, 나트륨,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언덕의 높이가 이 정도 되는 금속에다가 빗을 쪼였어. 어느 정도 되는 빗을 쪼였냐? 자, 이 정도 되는 이만큼의 폭의 에너지를 가지는 빗을 쪼였다. 이게 광자의 에너지고 HF만큼의 빗을 쪼였다. 그러면 더 이 F0보다 큰 에너지의 빗을 쪼였으니 광전효과 일어나겠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렇게 광전효과가 일어났을 때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 튀어나오는 전자에 이제 전자가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는 거 튀면 또 나오고 때리면 또 나오는데 그 많은 전자들 중에 가장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써볼게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 요 남은 만큼의 폭, 이 남은 폭만큼의 에너지가 누구에게 공급이 되는 거야? 전자에게 공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진 채로 전자는 튀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운동 에너지를 2분의 mv 제곱으로 표현 안 하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거 뺀 것만큼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실은 이것도 총에너지 법칙이랑 똑같은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에 배웠죠. 총에너지 법칙.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광자로서 에너지를 공급을 했고 그 에너지가 일부는 튀어나가느라 쓰고 남은 건 누구에게 공급된다? 전자에게 공급된다. 이건 금속에게서 일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전자에게 공급이 되는 거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죠? 내가 요만큼의 에너지를 줬는데 그 에너지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뭔가 일을 하는 거야. 하나는 금속에게서 튀어나오기 위해서 쓰는 거고 남은 만큼이 전자에게 공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풀어서 쓰면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식 하나만큼은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노란색이 쓰고 싶은데 없네. 요 식 하나만큼은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요 식 하나 가지고 몇 가지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과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면은 짚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가지 정도 그래프가 나와요. 첫 번째 그래프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건데 가로축은 진동수예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 운동,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그래서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기울기 같아야 해요, 여러분. 자, 이래봬도.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금속 A에다가 내가 실험을 한 거야. 어떻게 하면서?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를 0에서부터 슬금슬금 늘려가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쯤부터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요만큼 이상은 돼야 광전 효과가 일어나네. 그지? 그리고 금속 B를 가지고도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금속 B는 요 정도 FB 이상의 빛은 쪼여줘야 뭐한다?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상부터는 진동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지는 거야. 에너지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여기 요 폭, A 같은 경우는 여기 요 폭, 이게 금속 A의 일함수가 되는 거고 요 폭은 뭐가 되는 거야? 금속 B의 일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속박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아직 못 나갔다. 에너지가 부족하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잘 보시면 선생님이 기울기를 똑같이 그렸거든요. 자, 금속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뭐는 다른 게 맞아요? 한계 진동수, 즉 문턱 진동수는 당연히 달라야지.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뭐는 일정하냐?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왜 일정하냐면요. 그래프상에서 이 기울기가요. 여기서 뭐랑 같냐면 플랑크 상수예요. 플랑크 상수. 그래서 기울기가 상수값이기 때문에 어떤 금속으로 실험을 하셔도 같으셔야 돼요.
근데 뭐 저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이걸 해석을 하는 거야. 아, FA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쪼이면 금속 A에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데 금속 B에서는 안 일어나는구나. 그죠? FB보다 큰 빛을 쪼이면 둘 다 진동수가 넘어갔으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대신 FB보다 큰 빛을 쪼였을 때 어느 금속판에서 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클까요? FA보다 큰 빛을 줬을 때, 그죠? 어느 금속판에서 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클까요? A. 그죠? 왜? A는 문턱 진동수가 낮았기 때문에 진동수를 더 큰 폭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전자에게 더 많은 에너지가 공급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아까 이 식이랑 연결해서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저 것이 뭐냐 화학이랑 이제 연관을 지으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들아 그 알칼리 금속 기억나요? 알칼리 금속 주기율표상의 1조 원소 그죠? 리튬, 나트륨, 칼륨. 질문! 누가 제일 전자를 떼기 쉬워요? 네! 에이! 대답하시는 줄 알고 문을 열까요? 네. 자, 리튬, 나트륨, 칼륨 누가 제일 전자를 떼기 쉬워요? 다시 말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요. 화학 다들 하시잖아요. 이러시기에요? 세상 처음 듣는 것 마냥 아이 사람들. 자, 요 짝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요. 이온화 에너지가 왜 작냐면요. 내가 전자 하나를 뗄 건데 그 전자가 뒤로 갈수록 바깥 껍질에 있어서 그래요. 얘가 1주기, 얘 2주기지, 2주기, 3주기, 4주기잖아.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뭐 하니까 가장자리 껍질에서 이제 전자를 뗄 건데 그 껍질 자체가 뒤로 가니까 이제 떼기 쉬운 거야. 이거를 여기다 표현하면 어떻게, 이거 다 금속이잖아, 얘들아. 리튬 금속판에다가 빛을 쏴. 나트륨 판에다가 쏴. 칼륨 판에다가 쏴. 어느 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기가 제일 쉬울까요? 그치? 똑같은 얘기야. 이온화 에너지가 또 전자 떼는 거니까 결국. 칼륨.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금속의 일함수가 어느 판때기에서 제일 작아요? 칼륨. 그치? 칼륨 일함수가 제일 작으니까 적은 에너지를 줘도 뭐 하게 된다? 전자가 튀어나간다. 그래서 이걸 같이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끔 금속 A, B가 아니라 저렇게 나와요. 리튬, 나트륨, 칼륨. 그러면 이제 금속 A가 칼륨이면 금속 B가 나트륨이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그것도 혹시나 연결을 좀 지으실 수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로 나오는 종류의 그래프는 뭐가 나오냐. 자, 얘는 실험을 하나 할 건데 이 실험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금속 구예요, 구. 이게 주먹만한 금속 구.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감싸는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자, 전구를 하나 매달았다 칩시다. 자,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를까요? 말도 안 되지. 그죠? 뭐가 없어요. 건전지가 없잖아요. 전압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빛을 쪼였어요. 판에다 쪼이는 거야. 판에다 빛을 쪼이면 판때기에서 뭐가 나와요?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그럼 이 전자들은 운동에너지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속 구가 저 전자들을 포집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녀오셨어요? 네. 이 금속구가 전자들을 포집하는 역할을 해요. 튀어나온 전자들. 얘네들 일로 가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 회로를 뭐 하게 될 수 있겠어요? 이 회로를 따라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전구의 불이 반짝 들어올 거예요. 이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회로에 전류를 만든 건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하냐?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요. 전압을 걸어요. 근데 전압을 어떻게 걸 거냐? 지금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이 회로를. 반대로 말하면 전류가 이 회로를 이렇게 흐르잖아요.
회로의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본래 전압은 어떤 식으로 걸려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려야 되지. 이걸 반대로 걸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걸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금속구 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게, 금속판 쪽이 플러스 극이 되게 전압을 걸어요. 이걸 우리가 역전압을 건다라고 얘기해요. 역전압.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거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게 가변 전압이에요. 이 전압의 세기를 바꿀 수 있는 거야. 처음에 얘를 0으로 시작을 해. 그러면 당연히 뭐 전류가 잘 흘러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지, 그지? 근데 그래서 이제 0으로 시작한 상태에서 가변 전압의 전압을 살금살금 올려요. 그럼 뭔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뭐냐? 전구가 아니고 만약에 전류계라고 가정을 하면 전류계의 눈금이 슬금슬금 줄어. 왜 작아지냐? 내가 지금 가변 전압을 원래 전자가 튀어나오면 일로 금속구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걸었어요, 여러분. 전자는 마이너스 극이 여기 있고 플러스 극이 여기 있으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플러스로 가요. 내가 전자야. 자, 내가 전자야. 원래 금속판에 빛이 쭉 전자가 짠 하고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럼 나는 지금 운동에는 쟤 왜 저기가 있니? 아, 우리 준혁이를 잡고 있구나. 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여보세요, 나를 잡아야죠. 따라오세요. 네. 아, 어쩌면 너 잡아서 거기가 있는 거였어. 자, 아무튼 다시 자 봐봐. 금속판에 빛이 쪼였어. 전자가 짠 하고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럼 지금 얘는 이 금속 구에게 달려가려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막 뛰어가려고 뛰고 있는데 저쪽이 마이너스야. 그럼 제가 나를 자꾸 뭐 해? 밀어내는 거지. 난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그 밀어내는 정도를 자꾸 늘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순간이 와? 이 전류계의 눈금이 0이 되는 순간이 와. 그럼 내가 튀어나왔다잉? 안 튀어나오는 게 아니야. 전자가 딱 튀어나왔는데 못 가. 멈췄어. 왜? 여기서 밀고 여기서 땡기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러면 이 회로의 전류를 멈춘, 흐르지 못하게 한 이 전압을 튀어나온 전자를 정지시켰다. 그래서 정지전압이라고 해요. 정지전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V0. 정지! 멈추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정지전압은 아까 여기 나온 이 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나온 친구들 중에 뭐랑 가장 관련이 깊을 것이냐? 누구를 정지시켰어요? 튀어나온 전자. 얘랑 관련이 깊은 거야. 뭔 말이야? 정지전압이 높으면 튀어나왔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세게 나를 밀어야 정지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지전압은 뭐와 관련되는 물리량이야?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험을 했는데 정지전압이 크게 나왔다. 아, 그러면 이게 큰 거야. 이게 크면 기본적으로 얘가 큰 거지. 쪼여준 빛의 세기가 큰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정지전압의 개념을 얘기를 한 거야. 정지전압이 무엇인가. 실험을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이제 지워요, 여러분. 이 실험 장치는 잘 안 나오니까 잠시 지우고. 정지전압은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전 효과가 일어났어. 이거는 일어난 거야, 이미. 일어났어. 전자가 튀어나왔네. 막혔어. 가고 싶은데 못 가, 지금. 나를 멈추게 하는 거야. 누가? 얘네 전압이 걸려서. 내가 가진 에너지가 셀수록,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셀수록 멈추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지전압이 높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컸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직접 측정을 못해요. 눈에 뵈지도 않은 놈을 2분의 1 MV 제곱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지? 못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측정을 한 거지. 자, 그래서 관련된 그래프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가로축이 뭐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전압. 그리고 여기가 0이고요. 그럼 여기가 이쪽이 마이너스 전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쪽이 정지전압을 표현을 하는 거야. 정지전압. 마이너스가 표현된 게 본래 전자의 흐름에 반대되는 전압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로축은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회로에 흐르게 되는 전류예요. 그걸 광전류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걸 에너지라고 써볼까? 보시면 우선은 어느 정도 이상의 에너지가 되면요. 이미 광전 효과가 일어난 거니까